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약 250여 개 추진위 조합 관련된 자본 또는 소송을 직접 한 경험을 가지고 추진위원장 임원 대의원 공부방에 이 강의를 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현금청산자한테 정비사업비를 부담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냐. 왜냐하면 현금청산자라는 것은 분양신청 안 한 사람, 분양계약 안 한 사람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조합이 사고 돈을 주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감정인이 그 당시 시가를,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안 할 때의 시가가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 할 가지고 이렇게 상승돼 있는 금액을 감정해서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올라왔을 적에는 조합원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청산자한테 높은 가격으로 현금 보상을 해주면 그동안 투입됐던 사업비도 자기 부담분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안 된다, 부과를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돈 들어가는 건 자기가 부담 안 하고 가격 올라간 건 자기가 득을 보고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똑같이 부담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올렸기 때문에 최소한 그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오른 가격은 오격대로 자기가 받아가고, 이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해가지고 어떤지를 제가 한번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받으려면 현금청산 정비사업비를 부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청산자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정비사업 법령해설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분양신청 아니한 사람,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 철회한 사람, 그 다음에 72조 6항 본만에 따라 가지고 분양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 제외되는 자인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주로 분양계약 체결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럼 72조 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뭐 투기가율지구 내에 5년 이에 다시 양쪽은 못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 관련된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금청산자에 대해서 정비사업비 부과를 할 수 있나 없느냐에 관해서 하급심이라고 하면 고등법원까지입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막 엇갈리다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2021년 4월 29일 날 선고돼가지고 유사한 판결이 계속 몇 개가 나왔는데, 이 판결의 취지를 보면 조합원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맞죠? 분양신청 기간 끝난 날, 분양계약 기간 끝난 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천지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도시정비법 47조에 규정된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썼냐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되새겨가지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현금청산 대상자한테 정비사업비 부과를 못한다. 다만 정관에다가 이러이러하게 정해놓으면 또는 총회기를 해가 정해놓으면 받을 수는 있다. 대신 받으려면은 정관 또는 정관이 지정한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최상급이기 때문에 문구를 썼지만 실제 소송이 이까지 올라갈 때 같은 취지로 판결을 했던 지방법원, 고등법원 내용을 보면 총회에서 확실하게 그 금액을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지금 정강 규정하고 총회 의결은 이렇게 해놓으면
향후 현금 청산자한테 정비사업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좀 쭉 읽겠습니다. 정관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게 사항이 됐든 노항이 됐든 각 정관에마다 다르니까 뭐라고 쓰느냐 하면 조합원 현금 청산자에게 정비사업 비용 및 이에 대한 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비 부담액은 현금 청산 기준일까지 발생된 정비사업비를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 총액 대비 현금 청산자의 종전자산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개인별 정비사업비로 한다. 그러니까 개인별 정비사업비 부담액은 총 부담액 중에서 그 다음에 개인별로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총 자산평가한 금액 대비 그 해당 현금 청산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평가액을 나누면 뭐 1%가 됐든 0.1%가 됐든 나오죠. 그걸 총 정비사업비 예를 들면 500억에 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0.1%가 자기 거면 500억 곱하기 0.1이 이 자기 부담이고 어떤 사람은 0.05가 나오면 0.05가 자기가 부담해야 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산식만 정해놔서는 안 됩니다.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분양 신청하려는 단계에서는 분양 신청하려는 사람한테 당신이 분양 신청 안 하면 당신 같은 경우에 500만 원 부담해야 됩니다. 또는 분양계약 단계에 가서 분양계약을 안 하면 당신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700만 원 부과해야 됩니다. 라고 금액이 나와주면 좋잖아요. 예, 금액이 나와주면 좋죠.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기준을 딱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제4항에 기재된 정비사업비를 현금 청산자에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분양 미신청자하고 분양계약 두 개죠.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눠놨어요. 분양 미신청자에게 대하여는 분양신청 시작 전에 총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사업시행계획 총회 시 이렇게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 분양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 총회를 받았는데도 또 분양신청하기 전에 총회를 또 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분양신청 시작하기 전에 하거나 또는 사업시행계획 총회 시에 조합원 개인별 발생한 정비사업비 부담금액을 계산한 안건 당신은 얼마다 해가지고 총회에 상정해가지고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습니다. 총 정비사업비가 얼마인지를 뽑으면 거기다가 각 개인별로 총 자산평가에 차지한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길동은 0.015%입니다. 갑동이는 좀 많아 0.2%입니다. 이걸 곱한 금액이 당신 금액이다 해가지고 표를 쭉 만들어주면 돼요.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분양 신청을 안 하면 내가 그만큼 재건축 재개발 하느라고 내 집값이 뛴 대신에 내가 안 하면 500만 원을 부담해야 되거나 아니면 800만 원 부담해야 되거나 미리 총회 결의를 받는 거죠. 예. 그리고 분양계약을 미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체결 시작 직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총회 시 분양계약은 관리처분계획 인가한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총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총회 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 개인별 발생한 정비사업비 부담금액을 계산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해놓고 실제 이거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앞에 있는 조항만 정관에 두고 뒤에 있는 조항은 말로만 알려주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아예 정관 규정에다가 이렇게 적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결의할 때부터 실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때까지 시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시행 계획 총회 때 했는데 그로부터 인가받고 난 다음에 분양신청 기간 60일을 두가지고 마지막 날에 현금 청산자가 되니까 이 사이 기간이 있으면 그거는 추가로 발생한 비용도 현금 청산 대상자는 부담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과열 지역에 못해가지고 양쪽 분양신 못해가지고 분양신청 못하는 사람도 준한다라고 해놓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밑에 설명란을 클릭하시면 6강좌에 바로 갈 수 있고 홈페이지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r119co.kr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